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려 정기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고려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따로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과거제에는 무가가 없었다 하는 것, 요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중앙정치조직 어떻게 되어 있냐? 왕 밑에 이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성이 뭐예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었고요. 상서성 밑에 2호 예병형공 해서 6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성 옆에 보면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있죠. 예. 도병마사는 그 대외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것이고요.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거, 그거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이 제신과 낭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신은 2품 이상, 낭사는 3품 이하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상서성의 경우에는 옆에 건 아직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서성 밑에는 6부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원은 그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추밀은 2품 이상, 그 다음에 승선은 3품 이하 해서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듯이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사대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사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자, 그 중서문화성의 제신, 그 2품 이상 제신과 중추원의 그 2품 이상 추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앞에 있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신과 추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와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 위에 있죠. 예, 그 3품 이하 낭사를 합쳐서 모여서 대간을 형성을 합니다. 대간에는 그 세 가지 권한이 있었어요. 서경권, 그리고 간정권, 봉박권 이렇게 있었는데, 서경권은 관리 임명, 그 다음에 법령 제정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간정권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것이고요. 봉박권은 잘못된 왕명을 다시 백시키는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이죠. 이 대간에게는 서경권과 간정권, 봉박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방에는 호족 자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12목을 설치를 합니다. 성종때 설치를 하죠. 그리고 경기 5도 양계제를 실시를 합니다. 5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5도로 나누었고요. 양계는 북계와 동계 해서 5도 양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5도 밑에 주군현을 두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를 했고요.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 부곡, 소 해서 특수행정조직이 있었다. 앞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말씀을 드렸죠. 향, 부곡은 그때부터 있었는데 소가
고려 때는 다시 특수행정조직의 하나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부곡은 농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소는 수공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은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현은 관리가 파견되는 곳이고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리가 속현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군사 조직으로는 중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방은 무신 최고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으로는 2군 6위를 뒀었고요. 2군 6위를 뒀는데 2군은 왕실 친위부대, 6위는 전투부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 진에는 주진군, 현에는 주현군을 뒀죠. 자, 과거제도. 과거제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과가 있었어요. 무과가 안 보이죠? 네, 무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제술과, 제술과는 문장으로 시험을 보는 거였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문과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문과를 통과하면은 고위 관료로 진출을 합니다. 잡과는 법학, 의학, 수학, 지리학 이런 것들의 그 시험을 봐서 기술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법학, 의학 이런 것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잡과로 분류가 되었었네. 그렇죠? 여기 법학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 분들도 계신가? 아무튼 한번 지루할 것 같아서 한번 농담해봤습니다. 그 승과는 교종선과 선정선, 교정과 선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서 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무과가 없다는 것 특이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은 응시를 못했다는 거죠. 그 음서제라는 게 있어서 그 고려나 조선 때 들어와서도 이제 음서제가 시행이 되는데 고려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제를 음서로 해서 과거 없이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오면 2품으로 되죠. 네, 그래서 고려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관료 자제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일종의 특혜라고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